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전쟁은 힘이 있는 자에게만 선택지를 준다는 사실이다. 최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제시한 종전 조건은 그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나토 가입 불가, 잃어버린 영토 대부분은 러시아 귀속, 전후 재건 비용은 우크라이나 동결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조건까지 담겨 있었다. 유럽 각국이 이 문서를 종전 합의가 아니라 항복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고 안보 보장조차 미국이 아닌 별도의 위원회가 관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힘을 잃은 나라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국제사회의 약속을 믿고 모든 핵전력을 포기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자 그 약속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군수물자 지원만 이어졌을 뿐 결정적인 억지력도 전략적 보장도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지원 축소 또는 재정 부담 전가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마저 국민 앞에서 존엄을 버릴지 파트너를 버릴지 고민된다고 언급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약해진 국가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었다. 이런 국제정세는 한국이 왜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이미 나로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기술력을 입증했고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적 기반까지 확보해 놓았다. 많은 이들이 나로 발사가 단순한 우주개발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의미는 훨씬 더 크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단계를 한국이 자체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상징적 신호였기 때문이다. 즉 기술만 허용된다면 한국은 핵억지력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셈이다. 이와 동시에 KF-21 전투기가 양산 단계에 접어들며 한국 방산산업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제기 비행, 성능 검증, 무장 분리 시험 등을 10년 남짓한 시간 안에 해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인 성과다. 여기에 향후 몇 년 안에 국산 엔진 개발까지 완료된다면 한국은 전투기 체계를 사실상 완전한 독자 능력으로 구축하는 국가가 된다. 전문가들이 10년 내 한국이 세계 방산 순위 3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술 축적과 산업 구조 때문이다. 한국 무기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몇 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고 미국 관세 압박과 국제 유가 변동 같은 불안 요소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라는 전통적 주력 산업뿐 아니라 방산 제조업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에 참여하면서 산업 저변까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방산이 단순히 무기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다.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에 집중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한국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정비 생태계와 예비 부품 공급 체계까지 완비해 신뢰도를 극대화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전력 운영 체계를 구축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구매국들은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긴장이 고조될 때 공급망이 끊기는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은 바로 인도다. 인도는 초대형 무기 수입국이면서 동시에 국산화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나라다. 그래서 전 세계 방산 강국이 모두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가장 두드러진 존재감은 한국이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조용히 한국을 방문한 뒤 중국 언론이 먼저 KF-21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인도가 정말로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경 지역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를 경험한 인도는 이미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이 신뢰는 고스란히 KF-21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인도 언론과 전문가들은 KF-21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다. 가격, 성능, 정비, 용이성, 운용 효율성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인도는 현재 라팔 전투기 30여 대로 조심스럽게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인도 국방장관이 최소 200기 이상의 신규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만 보아도 인도의 수요는 막대한 규모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대안의 중심에 KF-21이 아주 현실적인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전쟁의 본질은 국가의 존속을 지키는 힘이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냉정한 경고였고
한국은 그 경고를 가장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술 개발과 방산 성장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그 자체다. 그리고 그 전략의 최전선에 바로 KF-21이 서 있다. 인도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필요 때문이다. 인도는 자체 무기 생산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지만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전투기 엔진이나 A4 레이더 같은 핵심 기술은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국가들만이 축적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인도는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오래전부터 내세웠지만 기술 난이도 앞에서 수차례 좌절을 경험했다. 그래서 인도는 협력 가능한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기준에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인도 내부에서는 KF-21을 단순히 사오는 전투기가 아니라 자국 방산 산업의 성장까지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KF-21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뿐 아니라 협력 모델도 유연하기 때문에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과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 단순 구매가 아닌 기술 공유 현지 생산 정비 체계 구축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접근 방식은 과거 K9 자주포 협력에서 이미 검증됐다.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유지보수 역시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 인도군 내부에서 한국산 장비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도 이 작업의 연장선이었다. 중국은 이러한 흐름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인도가 KF-21을 도입해 국경 지역에 배치한다면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 무기의 확산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고 언론과 전문가들을 동원해 KF-21의 성능을 평가절하하려는 프레임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KF-21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이 단기간에 항공우주 기술을 끌어올린 속도는 전례가 거의 없으며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은 이미 여러 조건에서 공대공 공대지 무장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실전 운용 가능성을 증명했다. 특정 고도나 속도에 따라 무장이 불안정하게 분리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인데 KF-21은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통과했다. 이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실전 대치를 위한 핵심 절차였고 이 성과는 인도에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인도는 대규모 전력을 운영해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KF-21이 제공하는 성능 안정성 유지비 구조는 인도 공군이 요구하는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나만 개발하는 국가가 아니다. 방산 생태계 전체가 항전 장비, 레이더 소프트웨어 통합체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한 무장 플랫폼은 KF-21에 맞춰 최적화돼 있고 한국산 항전 장비와 100%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런 체계적 개발 방식은 세계에서도 드문 수준이다. 많은 국가들이 최신 무장을 외국 장비와 따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만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플랫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기동성에서의 우위뿐 아니라 장기적 운용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온다. 인도는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구조를 매우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전투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국 방산 산업을 성장시키고 전략적 자립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는 주변 국가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KF-21은 이 요구를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다. 미국산 전투기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정비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인도의 선택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KF-21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KF-21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미국산 F414 엔진이다. 미국 ITAR 규제로 인해 최종 판매국에 따라 판매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이 이미 깊게 자리 잡은 국가이기 때문에 엔진 문제로 판매가 막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몰두하는 이유는 장기적 수출 전략을 고려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다. 엔진 국산화가 완료되면 KF-21은 수출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지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도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 명확하다. 안정성, 가격, 기술 협력 가능성, 운용 효율성.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그래서 인도 전문가들은 KF-21을 차세대 전력 강화의 핵심 후보로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다.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내부에서 진행되는 기술 개발 속도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무장체계의 국산화는 지금 한국 방산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분야의 성과는 매우 빠르게 실전적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 착수 직후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장거리 유도 무기 체계도 이미 실전 단계에 가까운 수준까지 접근했다. 이런 흐름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전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한국의 전략적 목표와 맞물리며 KF-21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무장 통합 능력은 현대 전투기 경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다. 기체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을 안정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면 실전에서 의미가 없다. KF-21은 이 지점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산 항전 장비와 레이더 플랫폼은 무장 시스템과 완전한 연동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이미 다양한 조건에서의 분리시험 및 유도 능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서로 다른 고도 속도 환경에서 무장이 안정적으로 분리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시험은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을 대비한 실전형 테스트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런 실전 검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특히 개발 기간이 짧은 전투기의 경우 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해 수년씩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이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래서 국제군사 분석가들은 KF-21을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이 빠른 속도는 단순한 제조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한국이 오랜 기간 축적한 항공정비 운영 경험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십 년간 외국 전투기를 운용하며 축적한 실전적 데이터를 개발 과정에 그대로 반영했고 이는 시험 과정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무장 시스템의 국산화가 가속화되면서 KF-21의 미래는 더욱 유연해지고 있다. 각종 장거리 공대지 무기, 정밀 유도폭탄,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면 KF-21은 특정 임무에 하나하나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특히 한국은 A4 레이더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표적 탐지 능력과 추적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어 장거리 교전 능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기술의 결합은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 강화를 넘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미국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KF-21의 일부 구성품이 미국산이기 때문에 최종 판매국에 대해 미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수출 전략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동맹국으로 보고 있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독자 기술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미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다.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출 대상국에서 큰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대격변기에 들어섰다. 전쟁 가능성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기존 강대국들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무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생산 능력, 짧은 공급 기간, 높은 품질 신뢰도를 무기로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무기 공급국에서 한국으로 주문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이미 동남아 중동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무기들이 실전 배치 이후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신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은 단순히 성능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가장 크게 고려한다. 유지보수 체계가 불안전하거나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 무기는 그 순간 가치가 사라진다. 한국은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정비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구조는 수출국으로서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며 한국이 빠르게 방산 강국으로 부상한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응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무기의 확산을 경계하며 KF-21의 성능을 폄하하려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다른 방향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 조립이나 외국 기술 의존이 아닌 자립적 성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장 역시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여러 지역에서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고 KF-21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지금 한국은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구조의 결합을 통해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수단이고 KF-21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국제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안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국이 KF-21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서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의 실전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동남아와 중동은 중국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지역이지만 한국산 무기의 등장으로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확실한 실적과 검증된 신뢰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중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을 주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은 기존에 큰 무기 공급 국가가 없던 지역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이 시장을 놓고 경쟁했지만 한국은 독보적으로 빠른 속도로 신뢰를 획득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정비체계, 훈련 시스템, 예비 부품 공급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 전력 유지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이는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KF-21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시키는 상징적인 전투기다. 개발 기간이 짧고 성능 향상 속도가 빠르며 무엇보다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시험 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다. 세계 각국이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구매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전력 운영 비용, 안정성,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대다. KF-21은 이 기준들을 고르게 충족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고려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의 스텔스 성능과 무장 능력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J-20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오히려 KF-21의 발전 속도와 구조적 확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중국이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특히 KF-21이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주변 국가의 군사 균형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F-21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기반 항전 시스템이다. 현대 전투기 개발에서 소프트웨어는 기체 성능 못지않게 중요하며 전투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방산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를 적용해왔고 이 기술적 기반이 KF-21에서 더욱 발전한 형태로 집약되어 있다. 이런 구조는 스텔스 성능 향상, 새로운 무장 통합 장거리 교전 능력 강화 같은 핵심 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유연성은 중국 전투기들이 갖기 어려운 부분이며 국제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쟁력 중 하나다. 인도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에 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대규모 군대와 복잡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전력 통합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성능 좋은 기체를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중심 전쟁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KF-21은 매우 적합한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항전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무장과 완전 연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도의 자립적 전력 구축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KF-21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이 전투기가 갖는 전략적 상징성이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 역사를 10년 남짓한 시간 안에 구축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에게는 부담스러운 메시지다.
기술 축적 속도와 산업 구조의 탄탄함이 중국을 추격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앞설 가능성까지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KF-21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미국 의존도 문제를 언급하지만 국제사회는 점점 더 한국의 독자 기술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세계 군사 균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전투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스펙 경쟁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정보전, 전자전 네트워크 전력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에 맞춰 설계된 전략 플랫폼이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방산시장뿐 아니라 국제 외교 지형에서도 새로운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술과 신뢰가 중심이 되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누가 진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는 이미 명확해지고 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과연 한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얼마나 광범위한 수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더라도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를 넘어 국제적 신뢰를 확보한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복잡한 지정학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공급 일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은 한국산 무기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요소다. 글로벌 군수 산업에서 신뢰는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은 이 부분에서 명확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존 무기 공급국을 재평가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주요 국가들은 각종 내정 문제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공급 능력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생산 기반이 안정적이고 기술 습득 속도가 빠르며 무엇보다 주문 대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실제로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긴급 요청을 받은 뒤 단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물량을 납품한 사례가 많다. 이 구조는 전시나 긴급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데 한국은 이를 강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KF-21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한국 방산은 새로운 도약점을 맞게 된다. 한국은 이미 T-50F, A-50 같은 항공기 플랫폼을 통해 높은 신뢰를 구축했다. 여러 국가가 FA-50을 도입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경험은 자연스럽게 전투기 분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항공기 운용 경험과 정비 데이터는 국가 간 신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전투기 분야는 고장률 정비 난이도, 예비 부품 공급 체계 등 세부 요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신뢰를 얻은 국가가 시장을 거의 선점하는 구조를 갖는다. KF-21이 제공하는 장점 중 하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전투기 시장은 이미 초고가 시대에 진입했으며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는 많은 국가의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운영 비용까지 고려하면 장기적 유지가 어렵고 정치적 변수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KF-21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정교하게 맞춰 국가 예산에 따른 유연한 도입이 가능하다. 특히 높은 성능을 요구하면서도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다. KF-21의 무장 호환성은 향후 수출 경쟁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개발 중인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무장뿐 아니라 일부 서방 무장과의 통합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는 해외 운용국들이 기존 무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KF-21을 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전환 단계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이미 여러 플랫폼에서 이러한 통합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고 이 경험은 KF-21에서도 그대로 또한 한국은 외교 전략과 방산 전략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무기 거래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며 국가 간 정치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방산협력은 외교 안보 경제 전력 네트워크 구축에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새로운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KF-21은 이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한국이 아시아, 중동,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 군사 균형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상황을 부담스럽게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KF-21이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인도를 비롯해 여러 국가가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에게는 전략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근처 지역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배치되면 중국의 공군력 우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KF-21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플랫폼 확장성이다. 한국은 KF-21을 단일 모델로 끝내지 않고 다양한 파생형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장거리 임무용 개량형, 전자전 특화형, 무인 전투기 연동형 등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가치로 연결된다. 미래 전장에서는 다기능 융합 플랫폼이 핵심이 되며 한국은 이에 맞춰 KF-21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고도화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지금 세계는 전투기 선택에서 단순히 성능만 보는 시대가 아니다. 기술 협력 유지비 공급망 안정성 외교 관계까지 모두 고려하는 복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KF-21은 이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충족하는 드문 플랫폼이며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방산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KF-21은 국제군사 무대에서 주목받는 전투기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기술력을 계속 확장한다면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의 상징적 전환점을 이끄는 결정적 존재가 될 것이다. KF-21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전략 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무기 개발 성공을 넘어 앞으로의 군사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강대국 중심의 방산 질서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항공 우주 전력, 미사일, 기술, 전자전 능력, 정밀 유도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기반은 KF-21의 성장과 함께 더욱 확장되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전투기 하나로 국가 안보가 보장되던 시대가 아니다. 첨단 무기 체계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 정보전, 전자전 능력과 연동되어야 하고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 KF-21은 이런 미래전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단순히 기체 성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무장 생태계와 자연스럽게 통합되며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기반이 확장되면 한국은 자체적인 확장형 전투기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방산 전략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기술 협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모델은 단기적인 계약 이상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며 장기적인 외교 전략과도 연결된다. 한국이 꾸준히 강조해온 책임형 파트너십 모델은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이다.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력 운영 구조를 구축해주는 방식이 시장에서 신뢰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인도와의 협력이 이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인도는 단순히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KF-21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국산화 전략과 연결해 미래 안보 체계를 재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협력에서 인도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KF-21 논의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 입장에서 한국은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정치적 부담이 낮으며 장기적으로 공동개발까지 예측 가능한 몇 안 되는 파트너다. KF-21이 완성되면 한국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라는 상징적 위치를 넘어 고급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범위 방산국으로 자리 잡는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근본적 변화다. 한국의 안보 자립 능력이 강화되며 국제 무대에서는 더 높은 협상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 있어 한국은 단순한 주변국이 아닌 전략적 플레이어로 부상하게 되고 이는 여러 국가의 외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인 전력과의 통합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무인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인기와 무인기를 연동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KF-21과 연동되면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 전력 구조는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에서 첨단 전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로 발전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주변국들이 한국산 전력을 도입하는 상황이 증가하면 중국의 지역 우위 전략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F-21 같은 플랫폼이 여러 국가에 확산되면 중국은 공군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외교적 부담도 늘어난다. 지금 중국이 한국 방산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려는 이유는 기술력보다도 확산 속도가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이제 막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 경쟁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이 독립적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무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의 본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어느 국가가 살아남는가는 무기를 얼마나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KF-21은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다. 한국은 기술을 모으고 산업을 키우며 전략을 세워왔다. 지금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단순히 국방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이끄는 주도국으로서 한 단계 더 높은 국제적 역할을 맡을 준비를 끝마친 것.